안녕하세요. 재밌는 것만 봄입니다. 흑백요리사 8회부터 10회까지 3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3편을 다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 보신 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던 백수저 팀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게 맞아 떨어져서 기뻤고, 만약에 틀렸으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 줄도 모르는 놈이, 안목도 없는 놈이 무슨 리뷰를 한다고 영상을 만드냐 이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걸 맞춰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회부터 10회까지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들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패자부활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탈락한 흑수저 셰프분들 중에 2명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술빚는 윤주모님 그리고 요리괴물님 이렇게 합격을 했죠. 패자부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합격을 했던 요리괴물님과 술빚는 윤주모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사실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 먼저 윤주모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서 뭔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어쨌든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그런 정서가 가미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윤주모님 외모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조용히 술을 빚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심지어 이번에 황태 해장국을 끓였단 말이에요. 그 해장국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태 해장국을 먹었을 때 어떤 맛일까, 저도 참 먹어보고 싶은 그런 약간 비주얼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저도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안성재 심사위원이 극찬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그 맛의 깊이가 엄청 나는 요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쟁쟁한 흑수저 셰프분들 중에서 단 2명밖에 못 올라가는데, 그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의 요리 실력은 뭐 두말할 것 없고, 그 요리에 대한 이해, 또 이 승부에 대한 판단, 이게 되게 주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주모님은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 아닌가. 단순히 어떤 요리를 좋아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이 음식을 다룰 줄 아는 지식, 어떻게 이 식재료를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주모님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시고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다른 합격자였죠. 요리괴물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에 대해서는 안 좋은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에도 요리괴물을 왜 우승 후보로 치냐, 요리괴물을 왜 칭찬을 하냐, 상대 셰프를 너무 깎아내린다, 이런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점은 좋지 않게 봅니다. 근데 다만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 거냐, 이게 어쨌든 흑백요리사는 예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일관성이 있다고 제작진은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수많은 멘트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은 자극적이고 약간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멘트를 주로 발췌를 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리괴물님도 이 방송이 끝난 뒤에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활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점은 우리나라 그 정서에 맞게 어느 정도는 또 약간의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거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뭐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요리괴물님을 욕하던 분들도 어쨌든 실력은 걸출한 셰프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수저 셰프분들이 너무 대거 탈락을 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뭐 경영 과정에서 결국에는 흑수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백수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건데, 흑백 팀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 팀이 많이 떨어져 버려서 명성과 신예의 대결, 이런 구도를 내세우고 있는 흑백요리사의 정체성이 약간은 흔들리지 않았나. 그러면 진짜로 여기 인터뷰하는 분들처럼 백백요리사 되는 거거든요. 제작진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흑백 팀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솔직히 임성근 셰프님이랑 그 윤주모님이 1등을 해서 올라갈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윤주모님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흑수저 셰프의 선택 권한이 있을 때 임성근 셰프님을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그 임성근 셰프님이 보여준 그 퍼포먼스, 그리고 본인의 요리와 그 결이 맞는 부분, 이거를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라고
요리라고 봅니다. 거기서 가장 뭐 명성이 있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과 어떤 분이 가장 궁합이 잘 맞을지, 내가 서포트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서포트를 받을 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굴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진 거죠. 결과를 뜯어봤을 때 임성근 셰프님이랑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조리 과정이 다 이루어졌고, 음식 메뉴를 결정하는 것도 어떤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 없이 서로의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결정이 됐고, 임성근 셰프님이 어쨌든 서바이벌 우승자 출신이잖아요. 한식대첩 우승자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손맛으로는 내놓으라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승을 했다. 이건 임성근 셰프님이 진짜 저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윤주모님께서 간파를 한 거죠. 이런 서바이벌에서는 그런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두 분이 가장 먼저 요리를 낸 거, 그리고 요리를 만들 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뭐 도끼로 삼겹살을 자른다거나 황태를 막 두들긴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 두 명이 딱 만나니까 1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둘의 시너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었던 에너지, 이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한식이 조금은 가산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왜냐면 K푸드의 세계화가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진이든 심사위원이든 이런 한식도 있다, 새로운 요리도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식에 대한 약간의 저는 가산점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임성근 셰프님과 윤주모님이 그 메뉴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심사위원분들도 조금은 점수를 더 얹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재 스님이 최종 7인에 올라간 걸 보면서 왠지 제 주장의 신빙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선재 스님의 그런 어떤 요리에 대한 브랜드, 이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가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자주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더 알리고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반에 떨어졌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 브랜드가 엄청난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서 최종 7인까지 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왠지 한식이 이번 시즌2에서는 유난히 더 약간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1대1 사생전이 펼쳐졌는데, 원래 같은 팀을 했던 분들이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탈락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팀전을 했다가 그 팀을 했던 사람들끼리 붙이는 게 굉장히 잔인한 그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되게 식상하게 활용될 수 있었는데, 정면에 있던 키친이 서로 돌아가면서 마주보게 되니까 이게 또 주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구성이 제작진이 좀 디테일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같은 팀이었던 여러분이 이제 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갑자기 키친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마주보고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이 진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심사평입니다. 뭐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뭐 부족하다거나 뭐 공정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심사위원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노출을 해주기보다는 약간 얘기할 듯 하다가 말아주고 얘기할 듯 하다가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에 대한 심사평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 맛을 보는 거는 심사위원들밖에 없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그 맛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얘기를 안 한다면 저 같은 시청자들이 그 맛이 어떤지 감히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맛일지 아니면 다른 맛일지 뭐 뻔한 맛일지 맛 표현이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롭고 처음 보는 요리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 요리들이 너무 좀 궁금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맛볼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제작진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것만 제외하면 지금 10회까지는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대1 사생전의 마지막 대결 결과만 앞두고 있는데, 대결 결과에 대한 예측과 또 앞으로 세미파이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또 저만의 개인적인 뇌피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만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